전편에서 다뤘던 IS, ES, IN, EN 유형 구분처럼 에너지의 방향과 각 기능 간의 조합은 사실 심리 역동성의 본질과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기능 혹은 부기능과 태도와의 조합을 확인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 막 심도 깊은 연구 결과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못 참잖아요. 했으면 끝을 봐야지. 들어가 봅시다. ET, 행동지향적인 사고자라고 합니다. 사고 선호의 외향형들인 ET 유형들은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스타일인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주도해 나갑니다. 내향 사고든 외향 사고든 어쨌든 사고 선호에다가 외향형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능력을 갖추고 또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주변에 공유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학교나 회사, 뭐 동호회 같은 이런 소위 그룹이나 조직 같은 데에서 ET 유형 입장에서 보면 좀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들, 뭔가 말이나 행동이 매사에 막 머뭇거리고 답답한 사람들. 근데 이건 신중한 것과는 거리가 먼 머뭇거림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들, ET 유형 입장에선 가장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본인 성향과 너무 반대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은 ET 유형을 보고 아니 뭔데 저 사람을 뭘 믿고 저렇게 나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을 딱딱딱딱 막 말하지, 나는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또 거시기할 것 같아가지고 살짝 재고 고민도 하는데 뭐 그냥 땡기면 말하는 것 같네 하면서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ET 유형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다소 거칠거나 동정적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것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ET 유형들이 볼 때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아닌데 막 자신감도 없고 정신머리도 없으면 아마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ET 유형들은 중국의 여성 관료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느낌 오죠? 어떤 느낌인지. 좀 냉엄하고 원리 원칙, 논리, 합리 추구자들. 근데 그런 가치를 행정과 조직에 부여하고 집행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거침이 없을 수 있다는 점만 유념하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은 EF, 소나타, 행동지향적인 협력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선호의 외향형 EF 유형들은 사교적이고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동정적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기분이 어떤지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해주는 걸 좋아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예컨대 그냥 직장 동료의 생일도 축하해요 뭐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걸 뭐 치킨 보낸다던가 막 꽃 사주고 유명한 큐폰 같은 거를 막 준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F 선호와 E 선호의 만남은 상당히 재미있는 시너지를 내는데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또 관심을 거꾸로 받는 것에도 예민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들을 서로서로 연결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그 감정의 그런 뉘앙스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갈등이 생기고 뭐 대립하고 논쟁하고 이런 환경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ET 유형이 볼 때는 이거는 갈등도 아니고 대립도 아니고 그냥 우리 토론한 건데? 좀 목소리만 큰 건데? 왜? 라고 할 만한 일들도 EF 유형이 느낄 때 뭐지? 쟤네 싸우나? 쟤네 화난 거 아닌가? 속으로는 엄청 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긴장이 느껴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일촉즉발의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지켜보거나 중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ET 유형 입장에선 아무렇지 않은데? 야 우리 그냥 토론한 건데 네가 그래버리면 우리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운 것처럼 돼버리잖아. 이렇게 반응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학교에선 종종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공감하면 바로 좋아요, 구독. 이처럼 EF 유형들은 논쟁적인 갈등 상황을 풀어내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입니다. 조화로운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또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네요. IF, 사려 깊은 조화자 라고 합니다. if절이 막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만히 보면 만약에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빠졌네. 자, F선호의 내향형입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배려하고요. 깊고 일관된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하던 중에도 상대가 지금 내 말을, 내 표정을 어떻게 느꼈는지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막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전화 끊을 때 딱딱 끊어지지가 않고 뭔가 뭔지 알죠? 막 말을 예쁘게 정중하게 하는데 뭔가 전화를 끊으려는 뉘앙스인데 상대로 하여금 전화 빨리 끊고 싶나 보네? 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긴 싫어서 이제 되게 마무리 잘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딱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방식 자체에도 관심이 많다. if 유형들은 자꾸 if라고 하는데 if 유형들은 사물이나 사건들을 접할 때 때때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느끼거나 막 상대방이 좀 당혹스러워할 정도의 특이한 방식의 감상이나 깨달음을 느끼는데요. 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감정의 깊이에 너무 충실하면은 그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자신과 상대방의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IF 유형들이 일상에서 종종 본인만의 가치에 매몰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을 표현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공감이나 지지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왜냐? 내향인데 감정형이니까 나만의 주관적인 가치에 더 매몰되고 더 곱씹고 몰입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현실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EF 유형한테 이런 경험이 주어지면 내가 오바했나? 하면서 뭔가 객관적인 시야가 약간씩 생길 수 있는데 IF 유형들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좀 물러나거나 벗어나서 그냥 자신만의 감상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을 마련해서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고 이런 부조화 자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마지막 IT 유형, 사려 깊은 추론가입니다. 왠지 IT 하면 그런 느낌이 들죠. T 선호의 내향형이죠. 조용하고 다소 명상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 또는 사물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머릿속에 빡 떠올라. 너 때문이잖아. 네가 늦어서지. 와 같이 뭔가 복잡한 상황을 한두 마디로 딱 끝낼 수 있는,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간단했던 문제의 원인을 딱 짚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진짜 딱 그 기본 원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요, 이 IT 유형들은 일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교제 활동을 그다지 선호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잡담에 대해서 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애초에 그런 잡담을 그냥 상대가 원해서 하거나 스킬 같은 걸로 하는 거지 내가 막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주제가 아니면 애초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교제를 그다지 반기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보는 EF 유형이나 IF 유형들은 어디 불편한가? 아까 그래서 화났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라면 나서서 떠들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사실 진짜 주변으로 하여금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대화나 논쟁에서 IT 유형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외의 경우에서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IF 유형분들도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원래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언제 날카로운 비평가의 모습이 보일지 모르니까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평하는 동기에 있어서 상당히 내향화된 접근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랄까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느껴지게 하거나 청자 혹은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IT 유형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속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입 밖에 꺼내지 않고 그냥 상황을 관조하면서 일단은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성향은 그들 스스로를 굉장히 신중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상당히 신중해 보인다는 감상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 MBTI 관련 커뮤니티 탐방을 해요. 그러면 진짜로 너무 안타깝게도 말도 안 되게 틀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무슨 종교처럼 믿음을 형성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 채널을 만든 시작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 꼰대답지는 않게 사람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야기하는 꼴을 저는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이런 꼰대스러움을 가장 생산적이고 마일드하게 펼쳐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